전 시간까지 웨어절을 만드는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뭐, 아직도 저희가 조건절을 만드는, 웨어 조건절을 만드는 것들은 좀 더, 연습을 해볼 것들이 많아요. 이번 시간에 해볼 거는, like 검색이라고 하는 걸 해볼게요. like 검색은 주로 문자열을 검색을 할 때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내용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like 검색이라고 할까요? 라이크 검색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문자열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특정 문자열로 시작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 문자열이 포함된 값이라고 하면 컬럼에 있는 값들이겠죠. 값들을 찾는 검색을 라이크 검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크 검색에서 사용되는 와일드 카드가 두 가지 종류의 와일드 카드가 있어요. 와일드 카드는 특수기호로 생각하시면 돼요. 검색에서 사용되는 와일드 카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셀렉트에서 별표 곱하기 기호를 사용했었던 적 있잖아요. 여기서 이것도 일종의 와일드 카드예요. 이런 거를 와일드 카드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컬럼이라고 하는 거를 대신하는 와일드 카드라고 그렇게 용어를 붙이고요. 라이크 검색에서는 두 가지가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퍼센트 그리고 두 번째는 밑줄이에요. 언더스코어. 대시가 아니고 밑줄입니다. 대시가 아니고 밑줄이고요. 퍼센트는 글자 수 제한이 없는 거예요. 글자 수 제한이 없는 거고요. 제한이 없다는 뜻이고, 언더스코어는 그 밑줄이 있는 밑줄, 영어로는 언더스코어, 밑줄이 있는 자리에, 위치에 딱 한 글자가 어떤 문자이더라도 상관없음 이런 뜻이에요. 퍼센트는 몇 글자이든 상관없음 이런 뜻이고요. 퍼센트 위치가 있는 곳은 몇 글자이든 상관없음 이런 뜻이고 밑줄은요 딱 그 위치에 딱 한 글자 여러 글자가 아니라 오직 한 글자가 어떤 문자이더라도 상관없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실제로 얘를 보면 문장을 만들어 보면 얘와 얘의 차이점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SQL 문장을요. 이런 SQL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모든 컬럼을 다 검색을 할게요. EMP 테이블에서 조건절은 job이에요. 그리고 연선자는 like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시는 거예요. like가 어떤 뜻이 있나요? 뭐 동사로는 좋아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게 전치사로 사용이 되면 뭐뭐처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뭐와 비슷한 뭐뭐처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이란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like는. 그리고 자 제가 언더스코어를 썼어요. LERK 이렇게 썼어요. 자, 얘 뭐 찾아줄까요? 잡이 클럭인 직원들을 찾아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검색하려고 하는 거는 문자열은 몇 글자여야 되냐면 잡이라고 하는 컬럼에는 5글자가 있어야 돼요. 5글자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글자는 어떤 글자든 상관없어요. A부터 Z까지. 뭐 아니면 숫자도 상관없고 뭐 특수기호도 상관없어요. 첫 번째 글자는 어떤 글자든 상관없는데 나머지 4개는 대문자로 LERK랑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얘처럼 얘랑 비슷하게 생긴 job을 찾아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는 클럭밖에 없죠. 클럭밖에 없어요. 그래서 클럭을 다 찾아주는 거예요. 이게 그 자리에 한 글자가 여러 글자도 아니에요. 딱 한 글자가 어떤 문자이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만약에요. 자, 이거는 결과가 몇 개 행이 나왔죠? 지금 4개, 4개 행이 나왔죠. 4개 행이 나왔죠. 여기 하나, 둘, 셋, 4개가 나왔죠. 그렇죠? 4개 행이 나왔어요.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까지는 똑같이 쓰고요. select 모든 컬럼 from EMP 테이블 왜요? 답이 비슷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한 글자 그리고 ERK라고 썼어요. 자, 얘는 실행해 보시기 전에 결과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몇 개행이 나올 것 같아요? 한 개도 안 나오겠죠. 한 개도 안 나와야 정상이에요. 왜 한 개도 나오지 않아야 정상이냐면 얘는 잡이 몇 글자짜리 걸 원하는 거예요? 4글자짜리인 거를 원하는 거예요. 4글자인데 첫 번째 글자는 무슨 글자든 상관없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ERK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런 단어는 없죠. 그죠?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복붙점 할까요? 요거 복붙점 할게요. 복사 붙여넣기 만약에 밑줄을 2개를 썼어요. 얘는 몇 개가 나올까요? 4개. 네, 맞아요. 4개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잡이 몇 글자짜리인 걸 원하는 거예요? 5글자짜리를 원하는 건데 5글자인데 첫 번째 자리에도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이 없고 두 번째 자리에도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개는 ERK로 끝났으면 좋겠다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밑줄의 의미 아시겠습니까? 언더스코어 언제 사용하는 건지. 언더스코어는 꼭 이렇게 첫 자리에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중간이나 끝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똑같은 결과를 주겠죠. select 모든 column from EMP job like 첫 글자가 C로 시작하겠다. 이건 첫 글자가 C로 시작하겠다 해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왜요? 여기 오타 있었군요. 오타. 이것도 똑같은 결과를 주죠. 또 4개 행을 결과로 줍니다. 얘는 뭘 찾겠다는 얘기예요? C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겠다는 얘기예요. C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몇 글자?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전체 글자 수는 5글자. 5글자가 아니면 못 찾아줘요. 만약에 밑줄이 하나만 빠져도요. 밑줄이 하나만 빠져도 얘는 결과가 없어요. 클럭은 5글자잖아요. 근데 얘는 C로 시작하는데 글자 수는 하나, 둘, 셋, 4개인 조합을 찾는 거예요. 이런 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밑줄이 몇 개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밑줄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불편하겠죠. 그죠? 그냥 무조건 C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는 모든 조합을 찾고 싶다. 그럴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C라고 하는 문자로 시작하는데 뭐 그게 5글자일지 4글자일지 10글자일지 요거는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퍼센트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면 select 모든 column from EMP where job like C로 시작하겠다. 뒤에는 몇 글자가 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더스코어는 어떤 특정 위치에 그 위치에 한 글자가 아무 글자가 돼도 상관없다라는 의미고 퍼센트는 여기서부터 그 끝까지 여기서부터 끝까지 어떤 글자가 있어도 몇 글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글자 수와 글자의 그 글자 종류 네, 전부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 문자로 시작할 때라고 하는 것을 검색하실 때에는 like와 percent를 주로 많이 사용하시면 돼요. 특정 단어로 끝나는 거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K로 끝나는 거, C로 시작하는 단어가 아니라 K로 끝나는 단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몇 글자일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K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럴 때에는 퍼센트, K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똑같은 결과. 그렇죠? 그죠? 얘는 대문자 C로 시작하는 글자 수 상관없이 모든 단어. 얘는 대문자 K로 끝나는 글자 수 상관없이 모든 단어를 검색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의 의미는 C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를 검색하겠다는 얘기고 여기 있는 where절의 의미는 K로 끝나는 모든 단어를 검색하겠다. 글자 수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글자 수 상관없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문제는 이름에 대문자 A가 포함된 직원들의 모든 레코드. 그러니까 행과 열을 다 출력하는 얘기예요. 행열을 출력해보세요. 제가 A로 시작한다고 안 했어요. 그리고 A로 끝난다고도 안 했어요. A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글자가 A일 수도 있고 마지막 글자가 A일 수도 있고 중간에 A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름의 글자 수는 몇 글자이든 상관이 없어요. 퍼센트를 조금 응용하시면 돼요. 퍼센트를. 네, 그 언더스코어하고 퍼센티지 둘 다 쓸 수는 있는 거죠. 가능해요. 뭐 둘 다 넣어서 할 수도 있는 출력. 그쵸? 안 되지. 뭐 안 될 건 없어요. 근데 굳이 언더스코어랑 퍼센트를 같이 쓸 필요가 거의 없다. 그쵸. 거의 없을 것 같아요. like 뒤에만 잘 만들어주시면 되죠. 자, A라는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몇 글자가 있어도 상관없죠. 그죠? 몇 글자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뭘로 하시면 돼요? 퍼센트 A. 그리고 뒤에도 몇 글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죠. 그럼 퍼센트. 이렇게 해서 검색하시면. 죄송해요. 이건 잡이죠. 이건 잡이고 이름이니까 이네임. 컬럼 이름은 이네임으로 하셔야 돼요.
네. 자, 자, 앨런은 A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첫 글자가 A죠. 워드는 두 번째 글자가 A죠. 마틴, 두 번째 글자고요. 블레이크, 세 번째 글자. 클락, 세 번째 글자. 아담스는 첫 번째 글자. 제임스, 두 번째 글자. 그죠? A라는 글자 앞에 몇 개의 단어가, 몇 개의 글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A라고 하는 글자 뒤에 몇 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몇 개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 글자 수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A 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끝날 때 A로 끝나도 돼요. 물론 지금 자료에는 A로 끝나는 단어는 없지만 끝날 때 A로 끝나도 돼요. 그러니까 A가 시작할 때 있어도 되고 중간에 있어도 되고 끝날 때 있어도 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 뒤로 퍼센트를 붙여주시면 돼요. 앞, 뒤로. 이런 검색, 이거 되게 많이 사용하는 검색이에요. 그, 여러분들 검색 엔진에서 검색어 입력해가지고 검색할 때 생각해 보세요. 뭐 구글이 됐든 네이버가 됐든 다음이 됐든 검색어 입력하면 그 검색어가 포함된 문장들을 찾아주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그 검색어 앞에 몇 글자가 있을지 모르고 뒤쪽에 몇 글자가 있을지 모르죠. 데이터베이스에는 자료들이 쌓여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단어가 포함된 자료들을 다 찾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앞뒤로 검색어 앞뒤로 퍼센트를 붙여서 검색을 하시면 그런 원하는 결과들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름을 가지고 했지만 만약에 비슷한 문제로 업무에 man이라는 단어가 문자열이라고 할까요? 문자열이 포함된 직원들의 모든 레코드를 출력하자.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컬럼에 있는 값이 비슷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man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이 되면 된다. 그게 앞에 있어도 되고 중간에 있어도 되고 끝에 있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볼까요? salesman 어디 있어요? salesman 이렇게 있죠. 근데 매니저는 요 앞에 man 이렇게 있죠. salesman, 매니저, salesman 이렇게 있죠. 그죠? 지금 우리 예제에서는 중간에 man이 들어간 건 없지만 뭐 시작할 때 man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끝날 때 man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자료가 더 있다면 중간에 man이 더 들어가 있는 그런 업무 이름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혹시 네. 문자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에 네. 밑줄이나 퍼센트가 있으면 어떻게 작성하나요? 문자열 자체에 퍼센트나 언더스코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한번 제가 그런 그 자료를 끼워놓고 난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거를 언더스코어 자체가 포함된 거를 찾고 싶다. 뭐 이런 의미로 제가 파악하면 될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디라던가 네. 비밀번호라던가 그런 것들이 네, 그쵸.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거를
escape 문자열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합니다. 어, like 퍼센트 escape를 써야 되나? 네. 퍼센트 자체를 검색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건데 한번 끼워 넣어 볼게요, 제가. 인설트를 먼저 해볼게요. 나중에 저희가 할 건데 insert into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EMP-NO가 지금 아마 프라이머리 키가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과 좌까지만 한번 넣어볼게요. 세 개만 우리가 인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values, 값들을 주셔야 돼요. EMP-NO, ename, job에다가 값들을 줘야 되고요. 간단하게 1001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름은 홍길동이라고 할게요. 홍길동이라고 하고 잡을 소문 세일 퍼센트 뭐 이렇게 맨 이렇게도 넣을 수가 있겠죠. 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중간에 언더스코어도 하나 넣어볼까요? 뭐 L 대신에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언더스코어도 넣어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행이 삽입됐다고 나와요. 한 개행이 삽입됐다고 나오고요. 의미는 EMP 테이블에 EMP NO 컬럼에는 1001이라고 하는 값을 이 네임에는 홍길동이라고 하는 값을 좌배는 이렇게 특수 기호들이 들어가 있는 문자열을 넣어주세요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커밋 할게요. 커밋의 의미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영구 저장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얘를 안 해주시면 물론 SQL 디벨로퍼가 종료가 될 때 변경된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기능이 있기는 있지만 얘는 우리가 수동으로 그동안 테이블이 바뀐 내용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영구히 저장하겠다는 뜻입니다. 셀렉트 한번 해볼까요? 셀렉트 from EMP. 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5번째 직원이 새로 생겼죠. 네, 직원 번호는 1001번이고요. 이름 홍길동 이렇게 되게 이상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 자, 퍼센트가 들어가 있는 걸 찾을 수 있을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emp 그 다음에 조건절이 있겠죠. 자, like 문자 열 이렇게 쓰겠죠. 그죠? 자, 이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like가 몇 번째 앞에 퍼센트 다시 퍼센트 다시 퍼센트 그다음에 escape 그리고 이렇게 다시 결과가 안 나오네요. 굳이 안 나오네.
여기요. 아니요. 이러면 이게 문자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검색하려고 하는 문자열에서 앞에 있는 퍼센트는요. 앞에 있는 퍼센트는 와일드 카드. 그다음에 끝에 있는 것도 와일드 카드. 근데 이스케이프라고 하는 건 빠져나가자는 뜻이에요. 원래 퍼센트는 그 와일드 카드의 의미인데 백슬래시를 탈출 문자로 사용하겠다. 다시 얘기해서 그 와일드 카드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자열에서 백슬래시로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글자 하나는 와일드 카드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 백슬래시부터 퍼센트라고 하는 문자를 와일드 카드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퍼센트는 이거는 와일드 카드. 그리고 뒤쪽에 있는 퍼센트도 와일드 카드.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퍼센트 기호가 중간에 있는 거를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아까 제가 실수했었던 게 뒤쪽에 퍼센트를 안 넣었죠. 뒤쪽에 퍼센트를 안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문자열이 끝날 때 퍼센트로 끝난다라고 하는 걸 쓴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퍼센트가 중간에 들어가 있죠.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게 검색이 안 됐던 거예요. 요거는 제가 여기만 드래그를 해서 그런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문법적인 오류는 없는데 퍼센트로 끝나는 단어가 없어서 못 찾았던 거고 여기에서는 퍼센트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이스케이프 기호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 한 글자는 와일드 카드로 생각하지 않고 퍼센트라고 하는 문자로 생각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이외의 나머지 앞 뒤에 있는 퍼센트는 앞에 몇 글자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뜻이고 뒤쪽에 퍼센트가 몇 개 있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언더스코어도 마찬가지. 여기를 백슬래시 언더스코어 그리고 퍼센트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백슬래시가 이스케이프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백슬래시가 그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을 찾아주게 돼요.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 거. 죄송합니다. 백슬래시가 아니라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가 실제로 포함되어져 있는 그 단어를 찾아주게 돼요. 만드실 때 이스케이프 기호로 어떤 기호를 사용할지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나 언더스코어 써주시면 되고 이스케이프 기호로 백슬래시를 썼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돼요. 네. 주석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라이크를 할 때 퍼센트를 써주시고요. 퍼센트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뭘 써주시는데 요 자리에는 이스케이프 문자를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검색할 수 기호를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퍼센트. 그러니까 검색할 특수 기호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끝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퍼센트를 앞뒤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escape 문자 하나를 지정하시면 돼요. escape 문자 하나를 지정하시고 검색하고 싶은 특수기호 퍼센트를 검색할 거냐 아니면은 뭐 언더스코어를 검색할 거냐 검색할 특수기호를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쪽에다가 escape라고 하는 escape 탈출 문자라는 뜻이에요. escape 그리고 이 자리에 따옴표 안에다가 뭘 써주시면 되냐면 그 escape로 사용한 문자 escape 문자를 써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백슬래시를 escape 문자로 쓰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더스코어는 우리가 검색할 특수기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저도 오랜만에 봤어요. 맞아요. 그 문자열 안에 뭐 물음표라든가 퍼센트라든가 별표라든가 이런 특수기호들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역시 like 검색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질문 되게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살짝 당황했습니다. 네, 또 답변 됐나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이렇게 like 검색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비교를 할 때 같은지 다른지 비교를 할 때요. 보통 그 같은 타입끼리 비교를 하셔야 정상적인 결과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4번 같은 거를 보죠. 4번이 완전히 일치하는 직원을 찾겠다라고 하면 4번은 무슨 타입으로 돼 있어요? 숫자 타입으로 돼 있죠. EMP 테이블을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은요. 열이라고 하는 탭이 있고요. 열이라고 하는 탭을 보시면 EMP NO가 숫자 타입인지 문자열 타입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데이터 타입 부분에 넘버라고 써져 있으면 숫자 타입이라는 뜻이고요. 데이터 타입에 다차2라고 써져 있으면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버 다음에 4라고 쓴 건 7자리란 뜻, 4자리란 뜻이고요. 뒤쪽에 0은 소수점 이하가 없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수, 4자리 정수들을 저장할 수 있어요. 0부터 9999까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셀러리 같은 경우에는 7자리 숫자예요. 근데 7자리 중에서 2자리는 소수점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소수점. 그래서 그 .00, .99까지가 저장될 수 있는 그런 타입이란 뜻이고요. 정수 타입인 경우에 실제 데이터를 볼까요?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뭐 예를 들면 7369, 7499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죠. 숫자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실 때 숫자인 컬럼은 숫자를 비교를 하셔야 맞고 문자열인 컬럼은 문자열과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셀렉트 문장을 먼저 하나 만들어 볼게요. 모든 컬럼이고요. EMP 테이블이고 4번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EMP NO가 뭐가 있었나요? 제일 위쪽에 7369가 있었죠? 7369로 할게요. 7369 이거는 정상적인 문장이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문장이에요. EMP NO 컬럼은 정수를 저장하고 있고 그래서 7369라고 하는 정수와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해서 그 결과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녀석만 찾아줘요. 자, 그런데 select from EMP 이거 절대로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EMP NO 문자열로 7369라고 주는 거예요. 위쪽 문장하고 아래쪽 문장은 달라요. 얘는
숫자 7000, 위쪽은 숫자로 7369라고 하는 숫자인 거고요. 아래쪽은 따옴표로 묶었기 때문에 4개의 글자를 가지고 있는 문자열이에요. 7, 3, 6, 9라고 하는 4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문자열이에요. 그런데 실행해 보시면 같은 결과를 줍니다. 이거는 오라클에서 암묵적으로 타입 변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암묵적 타입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오라클 내부를 보면 오라클에서는 숫자 타입과 문자열 타입이 있을 때 숫자 타입과 문자열 타입을 비교할 때 여기서는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합니다. 이 뒤쪽에 있는 거. 뒤쪽에 있는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해서 숫자 타입 컬럼이라고 할게요. 숫자 타입 컬럼과 문자열 타입 값을 비교할 때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한 다음에 컬럼과 비교를 하게 돼요.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한 후 컬럼의 값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입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서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묵적인 타입 변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절대로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네. 숫자 타입의 컬럼이 있으면 숫자 타입으로 비교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쪽이 문자열 타입이면 문자열 타입과 비교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암묵적 타입 변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코드를 조금 간단하게 작성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암묵적 타입 변환이요. 명시적 타입 변환을 할 수도 있어요. 명시적 타입 변환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어요. 자, 명시적 타입 변환이에요. 7369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EMP, where, EMP NO. 우리는 EMP NO라고 하는 컬럼이 정수다라고, 넘버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럼 비교하는 값도 넘버로 변환을 하고서 써야 되겠죠. 오라클의 함수 중에 뭐가 있냐면 to number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7, 3, 6, 9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결과를 줍니다. 얘는 7369라고 하는 문자열을 넘버로 바꿔라 라는 뜻이에요. 바꾼 다음에 EMP NO와 같은지를 비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그 코드를 작성하는 개발자가 직접 타입을 변환을 한 거죠. 여기서는 코드를 작성하는 개발자는 숫자와 문자열을 비교해라 라고 해버렸고 오라클이 알아서 타입을 같은 타입으로 맞춰준 거죠. 비교하려고 하는 값을 컬럼의 타입과 맞춰서 비교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라클이 해준 거니까 암묵적인 타입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개발자가 명시적으로 한 거예요. 이런 문자열이 있는데 이런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한 다음에 컬럼하고 비교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같은 결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암묵적인 타입 변환과 명시적인 타입 변환이 있고요. 명시적인 타입 변환을 할 때 사용하는 함수들은 to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숫자로 변환하실 때는 to number, 문자열로 변환하실 때는 to character, 그 다음에 날짜로 변환할 때는 to date라고 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제가 말로만 설명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나 아니면 그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to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to number, 가장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to number, to character, to date.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봐야 결국은 숫자, 문자열 아니면 날짜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충분할 것 같고. 제가 이거를 왜 알려드렸냐면, 날짜 타입에서도요, 에서도 크기 비교가 가능해요. 자, 우리 생각을 해보죠. 올해는 2025년이고요. 작년은 2024년이에요. 2024가 커요? 2025가 커요? 2025가 크겠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과거 시간이 더 작은 거고요. 현재 시간보다 미래 시간이 더 큰 거예요. 간단하게 2024년보다 2025년이 크다. 2025년보다는 뭐가 크다? 2026년이 더 큰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하이어 데이트가 날짜 타입이었죠. 그죠? EMP 테이블 보시면은요, 다시 여기 열이라고 하는 탭을 볼게요. 열이라고 하는 탭을 보시면 하이어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이 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데이트, 날짜 타입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데이터를 볼게요. 자, 하이어 데이트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죠? 이렇게 보이죠. 1980년, 1981년, 1987년, 1982년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80년도하고 81년도는 제외하고 82년도부터 그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 82년 1월 1일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1982년 1월 1일 이후에 입사한 직원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어떤 컬럼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컬럼을 다 선택하면 되고요. EMP 테이블 하시면 돼요. EMP 테이블 조건절은, 자, 우리가 비교할 컬럼 이름이 뭐예요? 입사 날짜라고 하는 컬럼 이름. 자, 얘가 크다. 여기를 제가 문자열을 쓸 거예요. 1982 01 87년도가 두 명 있었군요. 네.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82년도 1월 23일, 87년도 5월 23일, 87년도 4월 19일. 여기다가 오더바이까지도 쓸 수 있어요. 네. 조건절 웨어 다음에 오더바이도 쓸 수 있어요. 오더바이 하이어 데이트. 이거 오름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이에요? 기본은 오름차순이죠? 오름차순이니까 작은 값 먼저. 82년, 87년 4월, 87년 5월.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죠? 크기가 비교가 돼요. 어느 쪽이 크다? 컬럼에 있는 값이 크냐? 문자열이 크냐? 이게 비교가 된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도 뭐가 일어났다? 암묵적인 타입 변환이 일어났다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 하이어 데이트는 데이트라고 하는 타입이죠. 근데 우리가 오른쪽에 쓴 값은 문자열 타입이죠.
원래 날짜와 문자열은 같이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오라클은 그걸 자동으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있는 값이 데이트 타입이기 때문에 이 컬럼에 있는 값이 데이트 타입이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문자열들을요 데이트 타입으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암묵적인 타입 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레어절에서 레어 구문에서 암묵적 타입 변환을 한 거예요. 오라클은 날짜 타입, 날짜를 데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날짜 타입 컬럼과 문자열을 비교할 때 컬럼을 그대로 놔두고요. 컬럼을 그대로 놔두고 여기는 타입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비교하려고 하는 값을 컬럼의 타입에 맞추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컬럼과 문자열 값을 비교할 때 문자열을 날짜 타입으로 자동 변환을 하고요. 변환 후에 컬럼의 값들과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암묵적인 타입 변환이에요. 암묵적인 타입 변환. 그래서 그 조건절을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암묵적 타입 변환이 있기 때문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일단 쉬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40분에 다음 시간 시작하면서 보충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